안녕하세요, 미카엘입니다. 택시라 하면은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 두 부류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 택시는 개인 사업자로서 자영업자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법인 택시 회사와 그리고 또 근로자가 있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는 예전 같았으면은 회사에서 정한 산학금, 일정한 산학금을 내고 나머지 수입을 다 내가 가져가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급여는 회사에서 정한, 회사마다 다르지만은 근무 시간과는 별개로 회사에서 정한 그 일정한 소정의 급여를 받고 나머지 추가 수입을 100% 기사가 가져가는 것이었지만, 전액관리제 아니면은 완전 월급제, 이러한 제도화가 생기면서 좀 약간 변형된, 법인 택시 회사에서 꼼수를 부린 그러한 변형된 기준금을 만들어서 최저임금을 사실상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거기서 시간을 어떻게 또 변형시켜서 회사마다 다르지만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200만원 이상을 받아가는 그런 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추가금 같은 경우는 100% 기사의 몫으로 가져가는 곳이 있는 반면에 7대3, 6대4, 8대2 이렇게 또 수령하는 곳도 있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의 주된 수입은 급여가 아닌 추가 수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그만큼 수입을 가져가는 그런 제도였지만, 이 완전 월급제, 전액 관리제 이런 제도 때문에 법인 택시 회사는 또 법인 택시 회사의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서 또 이 몇 대 몇으로 나눠 갖는, 하여튼 그러한 이상한 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월급을 받지 못해서 목숨을 스스로 끊은 그런 법인 택시 기사님이 계십니다. 그 반면에 또 월급을 못 주고 힘들어서 또 경영이 악화돼서 스스로 또 목숨을 끊은 또 법인 택시 회사 사장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액관리제, 완전 월급제로 인해서 가장 혜택을 받는 것은 어느 쪽이냐? 법인 택시 기사가 혜택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법인 택시 회사가 이 혜택을 받는 것이냐? 어느 쪽에도 양쪽 모두 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득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들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하면은 완전 월급제, 전액관리제를 하면서 가장 혜택을 받는 곳은, 가장 이득을 보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정부입니다. 바로 정부에서 가장 큰 혜택과 이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낼 일이 없었습니다. 물론 추가금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탈세를 하면서 수입이 있었죠. 하지만 전액관리제, 완전 월급제를 하면 당연히 수입이 늘어나고 그만큼 세금도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을 받는 곳은 바로 정부죠.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혜택, 이득을 보는 것은 정부이고요. 모든 법인 택시 회사가 이제는 모든 기사들이 회사가 세금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내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법인 택시 기사와 법인 택시 회사를 생각했을 경우에는 이 완전 월급제는 별로입니다. 별로인 그런 제도이죠. 왜냐하면은 그 높은 기준금 산학금 때문에 법인 택시 기사들을 떠나고, 또한 법인 택시 회사는 일 잘 못하는 기사들조차도 일 못한다고 해서 급여도 삭감하면 안 되니까 이런 불성실 근로자들 때문이라도 회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높은 기준금 때문에 기사들이 떠나고, 그로 인해서 회사들은 기사의 수급으로 인해서 노는 택시들이 늘어나고, 결국은 경영 악화로 인해서 회사는 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완전 월급제는 기사나 회사에게 어디서나 환영받지 못한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액관리제, 완전 월급제는 강행되어야 합니다. 이 산학금제를 계속 유지하면은 결국은 계속해서 산학금은 올라가고 기사들은 결국 힘들어질 테니까요. 예전처럼 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버스도 결국은 중공영제가 됐고, 지금 물론 중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버스 회사보다 중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는 그런 지역의 버스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만,
택시도 곧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택시는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 두 부류로 나눠졌지만 앞으로는 협동조합 택시라는 것으로 해서 개인 택시, 협동조합 택시, 법인 택시 이렇게 3분화가 될 것입니다. 택시는 개인 사업자이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 택시, 법인 택시 이렇게 나눠질 것입니다. 협동조합 택시는 법인 택시도 아니고 개인 택시도 아니기 때문에 따로 법에 대한 협동조합 택시에 관련된 그러한 법안이 또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법인 택시가 확실하게 전액 관리제, 완전 월급제를 한다면 거기서 고성과자들 같은 경우는 그 급여, 최저 생계비를 가지고 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성과자들은 개인 택시로 간다든가 아니면 협동조합 택시로 가야 합니다. 협동조합 택시에 관련된 법안으로는요. 협동조합 조합원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로 만약에 인정을 한다면 가스비라든가 차량 정비비, 그 다음에 보험비, 그 다음에 차량 구입비 같은 것을 조합원들이 구입을 하기 때문에 택발전법에 관련돼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택시와 관련된 법안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협동조합 택시 조합원들은 또 특수 근로자라든가 특수 고용 형태 종사원으로 인정이 돼서 따로 법안을 만들어져야만 개인 택시와 협동조합 택시, 법인 택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국토 및 지자체에 현재 택시와 관련된 과는 지금 개인 택시과 그다음에 법인 택시 이렇게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만 또한 국토부에는 플랫폼 택시와 관련된 부서도 따로 있죠. 그러면 여기에 협동조합 택시라는 부서도 따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는 나눠져 있지만 협동조합 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따로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관련 조항, 법들을 마련하고 따로 관리를 해야지만은 협동조합 택시로 인해서 피해 보시는 분들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법인 택시는 두 가지로 나눠질 것입니다. 완전 월급제를 준수하고 근무 시간을 자율에 맡기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에 따른 아르바이트생을 뽑아서 알바식으로 근무할 수도 있고요. 근무 시간에 따른 그런 급여를 꼭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제 알바 그런 분들을 또 채용해서 기사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불성실 근로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퇴출이 되어야겠죠. 법인 택시 회사에서는 이런 분들 때문에 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법을 잘 지키는 법인 택시 회사에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든지 영치된 번호를 또 구입비용, 만약에 기사 수급이 꽉 차서 좀 기사들을 늘리고 번호를 늘리려고 하면은 영치된 번호, 다른 회사에서 망한 휴업한 아니면 폐업한 그런 영치들을 살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 준다든가 차량 구입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정부나 지자체에서의 지원이 확대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무조건 준공영제가 아니어도 이렇게 지원을 하면은 오히려 이 법을 준수하는 법인 택시 회사가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반대로 이런 법을 악용한다거나 변칙 영업을 한다거나 이런 법인 택시 기사들에게 갑질하고 이런 회사들은 퇴출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해서 아니면은 또 이런 택시들은 협동조합으로 유도시켜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그런 작업도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택시 같은 경우는요, 협동조합 관련 법을 제도화를 꼭 해야 하고, 그래서 그게 실현이 돼야 합니다. 조합의 일방적인 휴업이나 폐업도 하면 안 되고요. 조합이나 이런 조합에서 갑자기 이 회사를 폐업을 시켜버리면 그 중간에 있는 조합원들이 공중분양되기 때문에 조합의 일방적인 휴업이나 폐업은 절대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조합원들의 과반수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조합원들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휴업이나 폐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요.
조합원들의 차량 구입 후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사의 소유가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보조금이 아닌, 보증금이 아닌 출자금으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아닌 바로 출자금이라는 것에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합 운영비 등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또 이것을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합원이 탈퇴 시에는요, 조합원 스스로가 이것을 양수할 수 있는 그런 조합원을 따로 모집하는 것이 아닌 조합원에서 조합 측에서 이것을 다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1년, 개인 택시 남바 같은 경우는 현재 5년이죠. 그렇게 기간을 정해두고 그 기간이 지나서는 이 조합에서 책임을 지고 출자금을 다시 돌려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투명한 배당금도 있어야 할 것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동조합 관련법이 제도화되는 것입니다. 전액관리제 완전 월급제를 하게 되면 확실하게 손해보는 것은 법인택시도 손해보고 기사도 손해보지만 특히 그 중에서 이 고성가자들은 정말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만큼 수입이 많이 감소하기 때문이죠. 관리제 완전 월급제 결코 나쁜 제도 아닙니다. 잘만 이용하면은 우리 사회에서도 정당하게 내가 벌고 정당하게 세금 내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하나의 직장인으로서 또 생활할 것이고요. 또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개인 택시나 아니면 협동조합 택시로 또 이동을 하고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협동조합 택시에 관련된 그러한 법이 빨리 실현이 돼서 택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러한 기사님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카엘 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가잖아. 자,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